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저희 이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 기업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공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새 추세가 공채를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줄이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IT 사업을 좀 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공채를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하반기 공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소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거나 IT 인력 IT 관련된 교육을 하셨거나 받으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직접적인 채용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아마 여러분들 쓰고 계신 핸드폰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이용자분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을 쓰고 계실 거긴 한데요. 아마 KT라는 이름에 익숙한 반면에 KTDS라는 회사는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KT그룹 내에서 KTDS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조금 더 어떻게 저희 쪽에서 채용을 진행하는지, 꼭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시거나 지원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짧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 채용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은 얼마나 가슴에 아프고.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엄마, 언니, 수빈이, 성진아,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수빈아, 앞으로 하고 싶은 말 들려줄게. 사랑해. 마음을 담다. TV에서 이 광고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한참 광고를 저희 그 그룹에서 많이 했었던 광고인데요.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KT그룹 선전을 하려고 보여드렸던 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기가진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집에 KT를 쓰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말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회사는 KT그룹에서 진행되는 이제 모든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가진이라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KT그룹에서 진행되는 이제 그 IT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쪽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대략적으로 한 2,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IT 엔지니어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저희 회사를 좀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제 이런 영상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IT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KT 그룹 내에서도 또 좀 더 젊고 다양한 인재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채용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신입사원이든 경력직이든 다양한 인력들을 상당히 많은 수로 좀 뽑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IT 인력을 뽑고 있긴 하지만 전공에 무관하게 저희가 좀 선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비전공자이지만 저희 쪽에 관심이 있는 인력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조금 더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채용 요강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KT그룹의 IT 컨설팅 및 다양한 기업들의 IT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토탈 아웃소싱, IT 교육,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KTDS라는 회사명이 있기 때문에 KT그룹에만 한정되어 있는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IT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IT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다루고 있는 사업권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신 통신 분야, 통신 분야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그리고 KT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는 전화국이라고 불렸었던 유선전화 사업도 여전히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T 스카이라이프라고 이제는 이제 위성통신 사업, 다양한 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부분이 있긴 한데 금융권 사업을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KT그룹에는 여러분 BC 카드는 알고 계시죠? K뱅크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K뱅크라든지 BC 카드도 저희 다 KT그룹 그룹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K뱅크가 처음에 이제 온라인 금융권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회사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BC 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권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쪽에서 입사하셔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금융권 사업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은행 그리고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금융권 쪽에서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공간 IT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간에 들어가는 이제 건물이 들어가면 다양한 IT 설계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공간 IT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가아이즈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좀 익숙하신 거로는 KT텔레캅이라는 이런 이제 보안 회사와 관련된 이런 보안 안전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각 기업의 이런 IT 보안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유통 서비스, 여러분들 유통이라고 분야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통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다양한 유통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이게 이제 크게 5가지 사업권들 중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분야들 중에서 아마 특히 지원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특히 저희 지원할 때 지원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요새 신규로 직장을 구하시는 대학생들 및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경력자분들께서 많이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야가 AI라든지 빅데이터 가장 뜨고 있는 화두인 기업 각 비즈니스 분야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가진이라든지 기술들, 기가진이에 관련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 구축 비즈니스를 하시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서 배치를 할 때 저희가 회사에서 임의로 배치를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그 같이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배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저희 이제 5지망까지 받아서 이제 공채 교육이 끝난 시점쯤에 부서를 배치를 할 때 사실 이제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 분야가 이 AI 쪽입니다. 물론 AI 쪽이 워낙 이제 요새 하두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인력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뭐 대학원이라든지 석사 박사 학장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셔가지고 전문가가 되시는 커리어 로드맵을 꾸려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oT라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IoT 같은 서비스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플러스 장비가 같이 결합된 부분입니다. 혹시 IoT 들어보시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Io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여러분들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들이 각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과 연결돼서 다양하게 이제 자동화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Io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5G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망이 깔리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IoT 비즈니스들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RPA는 핵심 계정의 RPA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들어보시고 못 들어보신 분은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업무들이나 일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RPA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좀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일들을 이제 AI가 대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RPA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RPA? RPA 아직 대학생분들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기업에서는 좀 이제 반복되는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사람을 쓰지 않고 이 AI가 그것들을 대체하는 기술의 다양한 그 요소들의 기술 이름을 이제 RPA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핸드폰 용량 꽉 차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과거에는 노트북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진 지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에 여러분들 사진이라든지 파일을 저장해서 갖고 다니시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면은 아이클라우드 많이 쓰시게 할 건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KT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아마 근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금융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권 보안 서비스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 비즈니스는 저희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 IT 그 인프라들을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 솔루션들이 비즈니스로 그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도 많이 시작을 했고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요새 체험 박람회를 이렇게 오프라인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서울권이라든지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이런 설명회를 참가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강의도 다니기도 하고 체험 설명회를 다니는데 지방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체험 박람회나 이런 거에 좀 참여하기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어떻게 보면 전철비 몇천 원 정도에 오실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KTX를 타고 오시거나 큰 돈을 들여서 들어오시다 보면 사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 근래는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체험 박람회든 아니면 기업 설명회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저희 회사 소개라든지 이렇게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서 저희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규모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훨씬 더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 메타버스 체험 박람회를 운영해 봤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사실은 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도 좀 창피하시거나 민감해서 못 물어보시는 것들도 나의 아바타가 좀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좀 더 궁금한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나오시려고 화장하시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나오실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신 상태로 체험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 회사는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가고 있고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성장을 했고 더 많은 인력들을 뽑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더 좋은 회사가 되려고 얘기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복지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아마 뭐 일반 기업들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복지 혜택들보다는 더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마 뭐 저희 회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는 여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상당히 자유롭게 최대 2년까지 쉴 수 있는 게 아마 좀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난임휴직이라고 출산을 준비하기 위한 휴직도 1년간 쓸 수 있어서 최대 한 3년까지도 휴직을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잘 돼 있고 가족들에 대한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게 좀 좋고 대학생들한테 좀 좋은 거는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보통 그 학자금 융자 받으시고 장학재단 같은 데서 융자 받으셔서 학자금 받으시잖아요. 이제 입사하시면은 장학재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자로 저희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급여에서 이렇게 좀 차감해 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입사하시는 신입사원들은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제도가 있는데 이 복지나 이런 근무 환경들은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좀 희망을 입사 연설을 좀 내신 분들은 조금 더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김재호 씨? 네. 자소서가 흥미롭고 특색 있어서 부르긴 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특별히 다른 경력도 없고 왜 그런 거죠? 아,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럼 공시만 5년? 네. 공시 준비하다 안 돼서 갈라탔구만. 회사 취업은 좀 쉬워 보였나? 예, 제가 경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련이 되고자 했던 그런 준비했던 경험으로 이 회사에서도 뭐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야 누구나 하지. 어때? 신입들은 좀 영해야지. 그렇지? 유은호 씨 학교는 어디 나왔죠? 채용 조건에 학력 무관이라 지원했는데 학교를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 이름은 유은호가 아니라 여은호입니다. 그래요? 여은호 씨. 발끈하는 게 듣보잡이라도 나왔나? 우리 회사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 떨어뜨리실 건가요? 그건 얘기해 줄 수 없죠. 면접인데.
그럼 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호 씨, 면접이 장난 같아요?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경쟁업체 입사해서 이 회사 박살내보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아, 예, 좀 채용 설명회가 항상 좀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영상을 갖고 와봤는데요. 그 채용을 진행하면서 사실 뭐 아까 전에 본 드라마 같은 경우들은 거의 요새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채용이라는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혹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예, 인형 뽑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채용은 그 인형 뽑기식으로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약간은 이렇게 좀 뽑아내는 성격의 채용을 프로세스를 했었다면, 현재는 저희가 이제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을 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와 잘 맞을까? 우리 회사에게 잘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그런 것들 좀 다각도로 좀 알아보는 그런 게 좀 채용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저희 쪽에 지원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합격하실 때까지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전형이 통과하시고 코딩 테스트와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무 면접을 보고 임원 면접 채용 검진을 진행하는 데까지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만난 일은 없으세요. 모든 이 채용의 절차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비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막상 겪어보니 저희도 편리한 부분이 있고 지원자분들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비대면 이 채용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접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성 지원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가 과거에 채용을 진행을 하면 특히 이제 그 실무 면접에서 면접관님들이 아까 전처럼 막 무섭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실무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물어보시면 이상하게 여성 지원자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이렇게 우세요. 긴장을 하셔서 그랬는데, 저희가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면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시면 본인의 방이나 아니면 면접 보기 쉬운 공간에서 여유 있게, 그러니까 사실 더 마음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장점을 떨리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온라인 면접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처음에는 좀 저희가 이 온라인 면접을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저희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저희 회사는 신입 사원들도 그렇고 경력직 사원들도 모든 채용들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채용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적용하다 보니 채용 속도도 빨라지고 서로한테 좀 윈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대여해서 그 공간으로 가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9월 27일부터 2022년도 하반기 공채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쉽게도 일반 직무 분야는 저희가 선발을 올해는 하진 않아요. 올해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인프라 분야, 정보보호 분야로 크게 이제 100여 명 이상을 저희가 공채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 이 3개의 분야로 해서
10월 10일까지 저희가 채용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고 2023년 2월이면 졸업 가능한 분들, 그리고 2023년 1월 중에 입사 가능하신 분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만 허들이 있긴 한데 이 허들 못 넘으신 분들은 없으시니까 저희가 요새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다양한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고 학력이나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IT 분야 그리고 여기에 세 개 분야에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하게 지원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코딩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실 수 있고요.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좀 그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컴퓨터 언어 중에서도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언어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시험을 운영하는 건 꼭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다른 이제 IT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 똑같은 시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직군들 및 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은 전부 다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는데요. 인적성 검사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요.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상으로 이제 저희 쪽 팀장급 이상 그리고 저희 회사 이제 마이스터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직무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이 진행되고 12월 중에는 임원 면접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 검진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2013년 1월도에 이제 1월에 입사하는 그런 채용 프로세스를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아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전공자도 상당히 많이 입사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특히 내가 이제 그쪽 인문 계열 쪽에 이제 전공을 갖고 있는데 IT 쪽에 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또 많이 입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는 기준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면 저희 회사의 장점은 요새 여러분들 이제 이 신입분들이 가장 많이 추구했었던 게 워크 라이프 앤 밸런스를 되게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많이 보셨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해서 더 전문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저희 회사의 장점은 상당히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역량들을 전문가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최단기 코스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1년에 교육해야 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성격 포인트들을 받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그런 교육을 이렇게 선발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직접 듣고 싶은 이제 젊은 이제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참고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선발까지 해서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채로 입사를 하시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 IT 교육을 또 다시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저희 KT그룹에서는 이 ABC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AI,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앞으로 더 저희가 육성시킬 거고 또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분야가 나 혼자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저희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내가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역량 잘 표현하시면 아마 지역 선발하시려고 하시는 저희 쪽 분야의 담당 면접관들이 아마 좀 후한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것도 뭐 다양한 선택의 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다양한 선택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실 때 좀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뭐 많은 내용을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함을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 뭐 이 자리에 이제 조금 실제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게 좀 필요한지를 좀 물어보시면 Q&A를 가져가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체험과 관련된 특강을 되게 많이 해서 혹시 체험과 관련된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좀 그런 것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 기업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기소개서 지원서 내면 다 읽어보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면접을 하다 예. 면접관으로 이렇게 많이 면접을 치르다 보면은 예. 이게 좀 글귀를 초반부를 읽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많이 보다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 저희 회사가 보통은 1년에 거의 몇천 장의 자기소개서가 들어오거든요. 저희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다 읽어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담당자들끼리 나눠가지고 꼼꼼히 다 읽어봐요. 왜냐면 복붙했나 안 했나 살펴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희 쪽에 지원을 하셨는지 그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력직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스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력직을 뽑을 때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무들을 해왔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는지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위주로 보지만 여러분들 같이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자기소개를 아주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잘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가 원하는 기업의 그 인재상과 잘 맞는지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복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지원한 회사가 딱 한 군데였으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 그런데 몇백 개씩 쓰지 않습니까? 아닌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복붙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읽어봅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갖는 시간 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있는데요. 나라나 기업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나 코딩 수업 같은 6개월에서 단기에서 장기 정도에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만약에 IT 부서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정말 컴퓨터나 IT 부분을 전공한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혹시 조금 저희가 좀 덜 무대 부분 받는 데에서 있어서 조금 디메리트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전공이세요? 저는 인도학과 전공하고 그러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은 이제 비공식적이긴 한데 다음
그 2023년 초에 캄보디아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캄보디아 언어를 할 수 있는 IT 개발자를 좀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잠깐 얘기였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인문계열이나 업문계열이 사실 취업이 쉽지 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6개월짜리 IT 교육을 받아. 그러면 취업은 너무너무 잘 돼.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IT 경험을 어느 정도만 갖고 있으면 손과 발만 달려 있으면 뽑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IT 인력이 귀하긴 귀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회사가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IT 경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 혹시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예. 보통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뭐 1, 2학년 때 보통 자바라든지 C를 배우시고 하잖아요. 근데 길게 배우시지 않죠. 짧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희 코딩 테스트를 보면 컴퓨터공학과 뭐 두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컴퓨터공학과 출신 분들이 시험은 더 못 보세요. 왜냐면 가급적이면은 입사 시기에 맞춰서 학원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시험은 더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컴퓨터공학이라든지 관련 전공자들의 장점은 풍성하게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이제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라고 들어보셨지만 이게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에 설계된 로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 코스를 통해서 오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오셔서 얼마만큼 저희 쪽에서 그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또 교육을 받으시고 또 1, 2년 내에 얼마만큼 내가 노력해서 개발자로 성장하는지가 사실 관건이지, 입사했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이 IT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이제 양질의 교육 기관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유익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전공은 사라지느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전공은 그 분야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태국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도 뽑지만 해당 언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개발자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비록 전공은 이제 IT와 무관한 걸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업무를 진행할 때 내가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하실 때 비전공이라든지 학원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약간 뭐 이걸로 해서 이제 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근데 전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이나 저학년 때부터 이런 이런 해커톤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필할 수가 있는 게 많아서 조금 더 입사할 때 좀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그냥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채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혹시 우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은 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특히 IT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제 워낙 많잖아요. 뭐 그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자격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급하는 자격증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기 어렵지 않은 자격증을 따시면 엄청난 가점을 주진 않아요. 만약에 가점을 주는 거는 이뤄서 뭐 회계사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자격증들이 아니면 엄청난 가점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요새도 뭐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클라우드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국가 그 글로벌 인정 자격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따면은 얘가 이 친구가 이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역량들이 그래도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간은 우대를 받는 거지 자격증 자체로 어떤 걸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그 대신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자격증을 따시면은 승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데이터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인증 자격증들을 좀 따시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격증은 저희가 권장하진 않고 있어요. 최소만 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뭐 능력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되지 않게 되면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생들 이제 코칭도 하고 강의를 할 때 물어보시는데 그런 자격증은 굳이 운전면허증 쓰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아까 보니까 제가 통계학과라서 데이터 관련 관심이 많은데 혹시 그러면 그 컴퓨터 공학과 아니고 통계학과도 약간 유사 전공으로 우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대하는 건 없어요. 저희는 전공 무관이거든요. 아까도 써있지만 근데 이제 뭐 사례를 드리자면 저희 이건 이제 제가 그래도 체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이 4차 산업 시대에 되게 중요한 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특히 이유는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학교 출신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통계학과가 인문계열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경상계열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신입사원들 중에서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상계열에 들어가 있는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6개월짜리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개발자로 입사를 했고 이 친구가 역량도 뛰어나서 개발 업무를 이제 저희가 맡기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미래 그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미래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발자를 직접 하진 않지만 전공과 여러 가지 컴퓨터 동력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통계학과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3년 전에 입사해갖고 저희 지금도 대리 달고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됐나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학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IT 쪽 분야에서는 통계학과는 특히 더 앞으로 더 가까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관련돼서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뭐 꼭 저희 회사 입사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채용을 진행했고 면접도 진행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되게 자신 있게 떡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끔 이런 말을 물어보거든요. 답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새 추세는 조금 당돌하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건방지다라고 생각된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뽑히는 것 같아요. 뭘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모든 면접에 면접관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운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과거에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열심히 90도 인사하고 잘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 듣고 답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채용의 트렌드였다면 요새는 조금은 당당하게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재들이 그래도 잘 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이한 사람들이 내 역량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분야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분야로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긴 하지만 뭐 저희도 이제 뭐 매번 차에 따라서 뭐 스텝 인력도 뽑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경력직 외에도 뭐 수시 채용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인력들을 뽑는지 조금 더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공학 전공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같으신 경우도 사실 요새
IT 인력들을 많이 뽑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IT 인력을 많이 뽑는다라는 건 사실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IT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경력직을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력을 잘 쌓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